어쨌든 75% 주민이 찬성만 하면 나머지는 좋든 싫든 그 사업에 따라가야 하니까, 또는 아니면 떠나야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법이 더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대신 싸워주는 변호사 나유진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토지 보상에 관해서 5분 이내에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가게를 운영 중이신 분들, 세입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보상금이 너무 적은데 증액이 가능할까요? 저도 보상 대상에 해당할까요? 같은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우선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고요. 오늘은 이 보상 개념을 좀 잡는 게 목표니까요. 최대한 법률 용어를 안 쓰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최소 75%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의 경우 나머지 25%는 재개발에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강제로 가입되어서 일단 정비사업이 청산될 때까지는 계속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반면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나머지 25% 중 반대하는 사람은 조합에 자기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보상 절차도 좀 다른 거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이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어서 새로 짓는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 것이고요. 동네 자체가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주택도 노후해서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동네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라서 공공성이 좀 높지만, 재건축은 그냥 개인의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에 불과해서, 그러니까 내 재산 내가 좀 가치 높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공공성이 낮다고 봐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한테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강제로 수용할 권한을 주는데, 재건축 조합한테는 그런 수용권은 없고 단지 이제 매도 청구권만 주는 거죠. 그래서 보상의 방식이나 절차가 다른 건데요. 이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반대했던 분들은 대부분 분양 신청도 안 하겠죠. 이런 경우에 현금 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미동이자 반대한 사람에게도 매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할 때에도 재건축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를 보상해주는 반면에, 재개발의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상을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이 종전자산평가, 현금 청산평가, 관리처분 계획 같은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또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니까, 자기 소유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세입자 같은 분들,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서 장사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영업보상, 이주비, 이걸 좀 볼게요. 먼저 재개발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이거를 보상받을 수 있고 이전비도 받을 수 있어요. 영업손실보상은 휴업보상과 이제 폐업보상으로 나뉘는데요. 대부분은 휴업보상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쉰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 못 얻은 거, 그건데 폐업보상은 거의 이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업보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업 때문에 내가 아예 문을 닫아서 장사를 앞으로도 못하게 됐다, 이런 건데 사실은 좀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폐업보상은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고 난 구역 내에서 다시 장사를 하든 아니면 이전한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든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휴업보상은 재개발 사업으로 휴업하게 된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면 그 감소액, 휴업기간 중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비, 인건비 같은 거, 이런 비용들, 그리고 이전비, 이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영업보상을 받으시려면 임대차 계약서, 손익계산서, 세금, 공과금 납부 내역, 급여대장,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잘 챙겨 두셔야 돼요. 반면에 이게 좀 안타까운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못 받습니다. 이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라고 보는 반면에 재건축은 공익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사익추구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이 과거 서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던 거를 그냥 합쳐서 도시정비법에다가 넣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75% 주민이 찬성만 하면 나머지는 좋든 싫든 그 사업에 따라가야 하니까, 또는 아니면 떠나야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법이 더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세입자들은 통상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나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사를 안 하면 조합이 소송을 걸어오는 거죠. 나가라고. 이때 임대차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집주인한테서 뿐만 아니라 조합한테서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한테서든 반환을 못 받는다, 그럼 안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주비 보상인데요. 이게 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일단 재개발이 있기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이주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정비구역 지정 공고일 전부터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가구원 수에 따라서 한 4개월분의 이주비를 보상을 합니다. 거주하고 있던 건물이 무허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주비는 도시 근로자의 가구의 가구원 수 기준으로 월 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 줍니다. 이주비는 이 사업별로 기준은 좀 다르긴 한데 대략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닥쳤을 때 난관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무기 하나 손에 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금 산정 기준을 비전문가가 혼자서 살펴보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부동산이라는 분야가 공부가 좀 필요하고 또 감정평가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 보상을 또 잘 받아내기 위해서 영업이익 관련 자료를 미리 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를 대동해서 보상 절차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해 보실 것도 추천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나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